며느리의 입에서 언젠가 들을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그 말. 하지만 먼저 꺼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노후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 사실은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 이 집을 지켜왔고 여전히 내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 나는 늘 가장 작은 존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함께 사는 동안 웃음소리는 있었지만 내 자리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자리는 불편한 그림자로 변해갔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도, TV를 볼 때도 며느리의 눈빛은 늘 나를 겨냥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내가 일군 집이고 내가 키운 아들인데 왜 내가 가장 작아져야 하느냐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를 냈고 나는 침묵으로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한숨에도 나는 괜히 움츠러들었고 아들의 눈길조차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좁아서 답답하다고, 언젠가는 넓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언젠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시계가 똑딱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대신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확인했고 서류를 꺼내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패에 적힌 이름이 여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은 이상할 만큼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침묵하던 내 입술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올 그 순간을 내가 먼저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선언하리라. 그리고 그때는 울지 않고 웃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도 손주의 변한 눈길도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씩 내 안의 주인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 순간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을 흘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으면 숟가락 소리조차 크게 들린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TV 볼륨이 조금만 올라가도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사실상 쫓아내려는 신호였습니다. 아들은 늘 침묵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상황을 모른 척 넘겼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며느리의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이 너무 좁다. 아이가 뛰어놀 공간이 없다. 생활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미소였습니다. 이미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결정을 내려두었으니까요.
그들은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모른 채 며느리는 계속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하루는 저녁 밥상에서 며느리가 기어코 그 말을 흘렸습니다. 좁아서 숨 막힌다.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손주 앞에서 내 존재를 짐처럼 표현하는 그 순간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눈치를 보며 움츠러드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내 무기가 되었고 준비된 웃음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말할수록 내 안에서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지만 고민하면 됐습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을 치우지 않았다며 불평했고 빨래를 널어두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도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시비를 걸며 나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곧 내가 먼저 끝을 말하리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조차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숨겨도 결국 마지막 말을 하는 건 나일 테니까요. 내 안에서 서서히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겠다고 마음먹은 그 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이제 며느리의 입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올 차례였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나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둔 힘은 아직 아무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곧 집안을 뒤집을 거라는 걸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말보다 더 큰 무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증거,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등기 서류였습니다. 그 한 장이야말로 며느리가 두려워할 진짜 말보다 더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내 지난 세월과 같았습니다. 살림을 줄이며 살아온 시간, 모욕을 삼키며 지켜낸 나날들이 모두 그 종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끝에 닿는 서류의 질감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작아지지 않겠다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웃으며 보여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에도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예전 같았으면 위축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내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곧 알게 될 거라고. 지금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지만 곧 그 목소리를 잠재울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다고. 나는 서류를 고이 접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꺼내는 일은 내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위에 손바닥을 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그 칼날보다 날카로운 건 내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바꾸고 싶다며 아들에게 은근한 말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언젠가 폭풍이 될 거라는 걸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낼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는 그들의 불편한 말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내 방 안에서 조용히 웃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올 단 한마디가 이 집의 모든 공기를 바꾸리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미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 이 집에서는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직 내 심장만 또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말이 나왔으니까요. 나를 밀어내려던 그 말은 사실 내가 먼저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식탁 위의 밥은 식어갔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냄새가 밴다, 공간이 좁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날아왔지만 나는 이미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웃음은 그 방패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조차 의미 없는 소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는 내 입에서 나올 것이었으니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쌓아온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두려움 대신 확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선언할 순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서류를 다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종이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손끝을 감싸주며 내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다. 웃으며 내뱉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순한 조소가 아니라 해방의 웃음일 것이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스쳤고 그 옆에 아들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그들이 내게 건넨 말과 태도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결심을 불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벽녘까지 서류를 곁에 두고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 내가 먼저 꺼내리라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을 직접 보겠다고. 내가 웃으며 내뱉는 그 말이야말로 이 집안의 공기를 갈라놓을 칼이 될 거라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기 힘들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주의 눈빛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내 안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 이제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를 꺼내듯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고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침묵하던 내가 먼저 칼을 꺼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미소를 잃지 않고 식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마저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내 웃음은 그들의 불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아들은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내 이름은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지 않겠다고. 오히려 비워야 할 쪽은 그들이라고.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더는 숨기지 않겠다고. 그 목소리는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에 있던 그들은 차가운 벽 앞에 서 있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침묵도 며느리의 불만도 더는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집안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눈치를 볼 차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안에서 오랜 세월 눌려있던 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 내가 먼저 꺼내고 웃었다는 사실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내 이름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서류를 쳐다보며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세상이 뒤집힌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힘을 이제야 똑똑히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라며 상황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집을 떠나야 할 사람은 그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롭게 방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손주마저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작아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지켜온 집이 나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쏟아낸 모든 말은 힘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변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내 목소리만이 이 집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서류를 천천히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이 집을 결코 넘기지 않겠다고. 평생 지켜온 삶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말은 곧 선언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마저 작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시간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는 외면했으면서 이제 와서 달래려는 태도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이 내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즐기듯 느긋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을 머금은 채 주방을 지나며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내가 나가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그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그 말은 칼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내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존중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내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아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속에 담긴 힘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고 며느리는 더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울림은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웃음은 더 깊어졌고 내 안의 두려움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도 눈길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의 불편한 말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내가 먼저 내뱉은 한마디가 이미 모든 걸 뒤집었다고. 아들은 더듬거리며 조용히 사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고 진심 없는 변명 같았습니다. 그가 진정 내 편이었다면 그동안의 침묵은 없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세는 꺾였고 아들의 침묵은 무력해졌습니다. 그들 위에 있던 무게는 이제 나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당당히 받아내며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손주는 내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내 무릎을 잡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던 아이가 이제는 내 편이 된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존경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승리를 느꼈습니다. 내 웃음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무게였고 내 권리였으며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이제 나를 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자리를 흔들 수 없다고. 평생 움츠리며 살았던 나날은 끝났다고. 내 웃음 속에는 분노가 아닌 해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주인이 되어 잠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며느리를 향한 비웃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두려움이었던 시절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꺼낸 그 한마디가 모든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흘러들었습니다. 햇살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내 마음까지 비추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집에서 당당히 주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기세는 사라졌고 아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중심은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걸으며 집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문고리도 창틀도 벽지도 모두 내가 지켜온 세월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오늘은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내 곁을 따라다니며 밝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주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짐이 내 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로 쥐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증거로 나를 일으켜 세운 힘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없어도 웃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종이가 아니라 내 안의 결심에 있었으니까요. 해가 높이 올랐습니다. 나는 마당에 나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잎새 위로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물을 붓는 손길에 힘을 주며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움츠려 살던 내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 내가 먼저 꺼내고 웃었다고. 그 웃음이 내 삶을 다시 세웠다고. 이제는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길을 가겠다고. 나는 그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은 나라고. 나를 무시하던 날들은 지나갔고 남은 건 웃음뿐이라고. 웃음 속에 담긴 힘이 내 노후를 다시 세워줄 거라고. 나는 햇살 아래에서 길게 웃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 결국 제가 먼저 꺼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운 노인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눌린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